날지 못하는 새, 키위. 신들이 식물과 동물, 바다, 땅과 하늘을 다스리던 아주 멀고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예요.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은 나무와 꽃, 풀을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여신의 남동생은 새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도 새들을 자식처럼 아꼈죠. 하루는 여신이 나무를 돌보러 숲으로 갔어요. 멋진 나무들이 하늘에 닿을 듯 쭉쭉 뻗어 있었죠. 여신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나무들이 울먹이는 거예요. 여신님, 살려주세요.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못 살겠어요. 맞아요. 아이고 아파라. 나무들은 벌레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여신은 화가 나서 당장 숲을 빠져나와 높은 산에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아우야, 내 소중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가 다스리는 새들을 좀 불러 모아주렴. 알겠습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새들을 다스리는 신은 부엉에게 말했어요. 부엉아, 당장 가서 새들에게 모이라고 해라. 많은 새들이 산으로 몰려왔어요. 여신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새들에게 말했어요. 벌레들이 내 소중한 나무를 못살게 굴고 있구나. 너희들 가운데 누가 땅으로 내려가 살면서 그 괘씸한 벌레들을 잡아줘야겠다. 새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살기 좋은 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보다 못해 새를 다스리는 신이 직접 물었어요. 비둘기야, 내가 내려가지 않겠니? 겁쟁이 비둘기는 얼른 숲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깔려 있었죠. 비둘기가 몸을 바르르 떨며 말했어요. 신이시여, 저는 차가운 흙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게다가 숲에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죠? 새를 다스리는 신이 이번에는 쇠물딱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내려가겠니? 쇠물딱도 얼른 숲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깔려 있었죠. 쇠물딱이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신이시여, 땅이 너무 축축해서 싫어요. 발을 적셨다가 감기라도 들면 어쩌죠? 새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이번에는 뻐꾸기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려가지 않겠니? 깜짝 놀란 뻐꾸기도 얼른 핑계를 댔어요. 신이시여, 신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저는 지금 새끼들을 위해 둥지를 만드느라 바쁘답니다. 그 어떤 새도 속 시원히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은 할 말을 잃고 걱정하고 있는 누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다시 한번 말했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내 나무들은 모두 병들어 죽고 말겠지. 내 나무들이 죽으면 너희도 살 곳을 잃게 된단다. 여신의 말을 듣고도 새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마지막으로 키위에게 물었어요. 키위야, 내가 내려가주면 안 되겠니? 키위는 얼른 숲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는 차갑고 축축한 흙이 깔려 있었죠. 키위는 가족을 돌아보고는 눈을 찔끔 감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과 새를 다스리는 신은 이 자그만 새가 무척 고마웠어요.
다른 새들은 머리를 숙인 채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저런 어리석은 녀석. 땅이 얼마나 차갑고 축축한데. 비둘기의 말에 뻐꾸기가 말했어요. 다행이지 뭐니. 덕분에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 쇠물떡도 얼른 뻐꾸기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맞아. 정말 그래. 새를 다스리는 신이 키위에게 말했어요. 키위야, 땅으로 내려가서 벌레를 잡다 보면 내 가늘고 예쁜 다리는 굵고 단단해질 거야. 또 땅에만 있다 보면 날개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날아다닐 수 없게 될 거야. 땅만 보다 보면 눈도 잘 보이지 않을 테고 부리도 길쭉해질 거야.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겠니? 푸른 하늘을 날 수 없다니. 비둘기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부리도 보기 싫게 길어진다잖아. 다른 새들도 겁에 질려 쑥덕거렸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새들에게 소리쳤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이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키위야, 그래도 땅으로 내려가 주겠니? 키위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았어요. 밝은 햇빛. 다시는 못 보겠구나. 안녕. 키위는 자기의 멋진 날개를 바라보았어요. 가늘고 예쁜 다리도 바라보았죠.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아. 안녕. 모두들 다시 볼 수 없겠구나. 멋지게 하늘을 날던 내 아름다운 날개야. 안녕. 나무를 다스리는 여신과 새를 다스리는 신, 또 다른 여러 새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키위가 어떤 대답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죠. 키위는 고개를 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땅으로 내려가서 나무를 죽이는 나쁜 벌레들을 잡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둘기와 쇠물딱, 뻐꾸기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이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비둘기야, 너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많으니 겁쟁이라는 표시로 목에 하얀 깃털을 2개 꽂아주마. 쇠물딱아, 너는 발이 젖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 영원히 축축한 곳에서 살게 해주마. 뻐꾸기야, 너는 둥지를 짓느라 그렇게 바쁘다니 다시는 둥지를 트는 일이 없게 해주마. 너는 앞으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게 될 것이다. 새들은 벌벌 떨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새를 다스리는 신은 키위에게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키위야, 너는 갸륵한 희생을 하였으니 저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되게 해주마. 그 뒤 키위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를 다스리는 신의 말대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가 되었답니다. 루텍의 황금 오리. 구두 수성공 루텍은 배가 고팠어요. 왜 배가 고팠느냐고요? 늘 죽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구두방 주인은 고작 죽만 주었거든요. 가난한 소년 루텍은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루텍이 일하는 구두방은 폴란드에서 제일 큰 가게였어요. 루텍은 배가 고파 터벅터벅 힘없이 구두방으로 걸어갔어요. 이 고소한 냄새. 루텍이 빵집 앞에 멈추어 섰을 때 하얀 수염 노인이 다가왔어요. 안녕, 루텍.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죠? 루텍은 유난히 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 산 너머에 오래된 성이 있어. 성 지하에는 황금오리가 산단다. 그 황금오리를 붙잡아 소원을 빌어보렴. 하얀 수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루텍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죠. 황금오리를 붙잡으라고? 루텍은 당장 산 너머로 달려갔어요. 과연 산 너머에 성이 있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 성이 나왔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했어요. 루텍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죠. 그냥 돌아갈까? 안 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계단 아래에서 이상하게 밝은 빛이 비쳤어요. 드디어 황금오리를 찾았어요. 꽥꽥꽥. 루텍은 오리 흉내를 내며 살금살금 다가가서 황금오리를 덥석 붙잡았죠. 날 놓아줘! 그러면 소원을 들어줄게! 루텍은 순순히 황금오리를 놓아주었어요. 황금오리는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변했답니다. 루텍, 내 소원이 뭐니? 루텍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공주님은 왠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좋아. 내게 황금 동전 100립을 줄게. 대신 내일 하루 동안 그 동전을 다 써야 해. 동전을 다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 하지만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해. 잊지 말아라. 남을 위해 쓰면 안 된단다. 공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루텍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왔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자 약속대로 황금 동전 100립이 쌓여 있었어요. 혹시 꿈은 아닐까? 루텍이 아무리 볼을 꼬집어 봐도 황금 동전 100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세! 오늘 안으로 이 동전을 다 쓰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루텍은 얼른 음식점으로 달려갔죠.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주세요. 루텍은 음식을 시켜서 실컷 먹었어요. 배불러. 얼마예요? 네, 황금동전 한 입입니다. 루텍은 너무 배가 불러 음식점에서는 더 이상 동전을 쓸 수 없었답니다. 루텍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황금동전 100립을 오늘 안으로 모두 쓸 수 있을까? 루텍은 비싸기로 소문난 옷가게로 갔고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옷을 샀어요. 윤이 반질반질 나는 구두도 샀어요. 4마리의 흰말이 끄는 멋진 마차도 샀죠. 루텍은 배가 불렀어요. 멋진 옷과 구두도 마차에 가득했죠. 하지만 루텍은 마음 한쪽이 빈 것 같았답니다. 엄마를 위한 예쁜 드레스, 아빠를 위한 멋진 장갑, 동생을 위한 장난감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해. 머릿속에 공주님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멋쟁이가 된 루텍은 화려한 오페라 극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였어요. 루텍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오로지 너 자신만을 위해 동전을 써야 한다. 루텍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공주님과 한 약속을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비틀비틀 걷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제발 도와주시오. 며칠 동안 빵 한 조각 먹지 못했다오. 루텍은 황금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만을 위해 이 동전을 모두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루텍은 황금 동전을 자꾸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아빠,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동전이었어요. 배고픈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동전이었어요. 루텍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어요. 난 아직 어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 루텍은 주머니에 남은 황금 동전을 모두 꺼내 불쌍한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번쩍! 눈부신 빛과 함께 공주님이 나타났어요. 루텍, 너는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말았어. 불쌍한 할아버지는 어느새 하얀 수염 할아버지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루텍,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다. 땀을 흘리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행복해질 거야. 할아버지와 공주님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루텍은 다시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도와주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에도 루텍은 큰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대신 루텍은 폴란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욕심꾸러기 왕과 생쥐 가족. 아주 오래전 욕심꾸러기 왕이 네팔 왕국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매우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생쥐 부부가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 안 있어 생쥐 부부에게 첫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요. 어서 아기를 보여주세요. 아기를 본 순간 엄마 생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 생쥐가 낳은 것은 아기 호랑이였지 뭐예요. 아기 호랑이는 쑥쑥 자랐죠.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3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훌쩍 뛰어오르더니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다시 신에게 기도했죠. 부디 어여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놀랍게도 아기 공작을 낳았어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3번 부르세요. 공작은 날개를 힘껏 퍼덕이더니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셋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펐답니다. 부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엄마 생쥐가 낳은 아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왕실 이발사가 지나가다가 소년을 보았어요. 얘야, 내가 머리카락을 손질해주마. 이발사는 가위질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소년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더니 금실이 되고 은실이 되었거든요. 며칠 뒤 이발사는 왕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러 갔어요. 왕이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궁궐밖에 뭐 신기한 일이라도 있나? 이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욕심꾸러기 왕이 소년을 괴롭힐 것 같았으니까요. 왜 말이 없지?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왕이 벌컥 화를 냈어요. 겁이 난 이발사는 어쩔 수 없이 소년의 신기한 머리카락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곧 병사들이 소년을 끌고 왔어요.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살았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사실 왕은 소녀의 머리카락이 탐났던 거예요. 하지만 호랑이를 데려와 궁궐을 지키게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엄마 생쥐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쥐의 말대로 숲으로 갔어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곧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호랑이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호랑이 형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청난 호랑이 떼가 궁궐까지 행진하자 왕은 겁이 덜컥 나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사나운 호랑이 떼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궁궐의 뾰족탑을 공작으로 장식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엄마 생쥐는 이번에도 방글방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쥐의 말대로 또 숲으로 갔어요.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공작 형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이 날아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공작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작 형님도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엄청난 공작대가 궁궐 위로 날아오자 왕은 깜짝 놀라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시끄러운 공작대를 궁궐로 끌여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네 어미가 코끼리와 싸워 이긴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소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생쥐는 겨우 주먹만 한데 코끼리는 집채만 하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코끼리와 싸워 이겨야 용서해준대요. 엄마 생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엄마 생쥐는 온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는 가늘고 긴 줄을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년의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두둥 두둥. 궁궐 마당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코끼리가 콧김을 휑휑
내뿜고 있었죠. 시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코끼리는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소년의 소매 안에서 잽싸게 튀어나왔어요. 코끼리는 쿵쿵 발을 굴렀답니다. 엄마 생쥐는 쪼르르 달려가서 코끼리의 코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죠. 동굴 같은 콧구멍을 지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생쥐는 독약을 묻힌 몸으로 마구 뒹굴었답니다. 우당탕 꽈당. 코끼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소년이 엄마 생쥐의 꼬리에 묶인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엄마 생쥐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생쥐 만세! 만세! 욕심꾸러기 왕도 이제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영리한 엄마 생쥐 덕분에 소년은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고 어진 왕이 되어 네팔 왕국을 잘 다스렸답니다. 노래하는 자루. 에스파냐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떼를 쓰면 자루맨 할아버지를 불러올까 하고 겁을 줍니다. 어른들이 의뢰하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자루맨 할아버지에게 잡혀갔다가 간신히 풀려난 아이가 정말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에스파냐의 어느 시골 마을에 딸 셋을 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세 딸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반지를 주었어요. 세 딸은 몹시 기뻐했는데 특히 막내딸은 늘 끼고 다닐 만큼 반지를 아꼈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였어요. 막내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햇볕도 좋은데 시내가에 빨래하러 갈까? 그래,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가자. 딸들의 말을 듣고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막내딸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아 절룩거렸기 때문이죠. 막내야, 다리도 아픈데 넌 가지 마라. 요즘 자루맨 할아버지가 돌아다닌다던데. 엄마가 말렸지만 막내딸은 고집을 부렸어요. 언니들이랑 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어요. 세 딸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냇가로 갔어요. 막내딸은 반지가 상할까봐 빨래하기 전에 바구니 옆에 반지를 빼놓았답니다. 한창 빨래를 하는데 큰딸이 소리쳤어요. 얘들아! 저기 자루맨 할아버지가 온다! 어서 도망가자! 어서! 세 딸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막내딸도 다리를 절룩거리며 달렸죠. 반지를 빼놓고 왔네. 막내딸이 우뚝 서서 소리쳤어요. 막내야, 그냥 가자. 언니들이 말렸지만 막내딸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니들도 알잖아. 할아버지도 가버린 것 같으니 금방 다녀올게. 시냇가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조금 더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제 반지 못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봤지.
이 자루 안에 넣어두었단다. 어서 꺼내가렴. 막내딸은 반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자루 속으로 냉큼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자루 속으로 막내딸을 확 떠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자루를 꽁꽁 묶어버렸죠. 막내딸은 자루에 갇혀 바동거리며 울었어요. 자루 안은 캄캄하고 답답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지 말고 잘 들어라. 앞으로 내가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넌 자루 속에서 노래를 해야 해. 알겠지? 할아버지는 막내딸을 담은 자루를 메고 에스파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시켰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를 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막내딸은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예뻐서 사람들은 막내딸의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지 않았겠지. 어머나 세상에, 노래하는 자루라니. 이렇게 신기한 자루가 다 있군요. 할아버지가 자루 가까이로는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루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음식과 동전을 주었죠.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파란 지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시면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죠. 할아버지가 자루에 대고 말했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막내딸은 또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시냇가에 놓아둔 반지 때문에 나는 노래하는 자루가 되었다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지 않았겠지.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잊진 않았겠지. 노래를 듣던 파란 지붕집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잃어버린 막내딸의 목소리였거든요. 가족들은 모르는 척하자고 서로 눈짓을 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와, 신기해라! 와, 신기해라! 노래하는 자루가 다 있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드릴 테니 오늘 밤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히 쉬어가세요. 자루맨 할아버지는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언니들은 닭고기와 야채를 넣어 보글보글 수프를 끓였어요. 엄마는 싱싱한 새우와 조개를 넣어 음식을 만들었죠.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할아버지는 꼴깍꼴깍 침을 삼켰어요. 어머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깜빡 잊었네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가 포도주 좀 사다 주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려놓을게요. 그러면서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루를 들고 가게에 가려고 했어요. 가게가 바로 옆이니 그냥 두고 빨리 다녀오세요. 엄마는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할아버지를 보냈어요. 배가 무척 고팠던 할아버지는 포도주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아빠는 재빨리 자루를 풀어 막내딸을 구하고 막내딸 대신 사나운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곧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술에 취해 고양이가 자루 속에 버둥대는 것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루야, 어서 노래해라. 그러면 수프를 주지. 하지만 자루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루를 발로 세게 찼어요. 그래도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자루를 풀었어요. 그 순간 고양이가 뛰쳐나와 뺨을 확 핥히었어요.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뭐야?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할아버지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에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멀리 도망치고 말았죠. 막내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밖에 나갈 때면 엄마 손을 꼭 붙잡는 버릇이 생겼지만 가족들 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게으름뱅이 잭. 잭, 이제 그만 일어나렴. 게으름뱅이 잭은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잤어요. 엄마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꼼짝하지 않았죠. 햇님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방긋 웃을 때까지, 아침 식사가 차갑게 식어버릴 때까지 말이에요. 잭은 늦잠 자기 선수였답니다. 잭이 사는 곳은 날씨가 자주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휘잉 휘잉. 창문을 덜컹덜컹 흔드는 바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한 달 내내 비가 오거나 한 달 내내 마른 바람만 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울 수밖에요. 엄마는 날마다 열심히 시를 자았어요. 하지만 땅도 없고 아빠도 없었기 때문에 잭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잭은 따뜻한 햇살 아래 웅크리고 있거나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엄마가 말했어요. 잭, 너도 이제 일할 때가 되었잖니. 네가 먹을 것만이라도 벌어오렴. 걱정 마세요. 잭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잭은 드디어 일을 하러 이웃마을로 갔어요. 엄마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뻐했죠. 잭은 하루 종일 짐을 날랐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동전을 하나 받았어요. 잭은 기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퐁당! 개울을 건너던 잭은 그만 은동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동전을 개울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몹시 화를 냈어요. 이 녀석아! 동전은 주머니에 넣었어야지. 잭은 풀이 죽어서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주머니에 넣을게요. 다음 날 잭은 목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소젖을 짰고 신선한 우유 한 병을 받았어요. 잭은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마구 달려갔어요. 잭은 집에 뛰어들어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와장창!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우유병이 깨지고 말았죠. 잭의 옷에서 우유가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몹시 속이 상했죠. 이 녀석아! 우유병을 손에 잘 들고 왔어야지. 잭은 옷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손에 잘 들고 올게요. 다음 날
잭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버터 만드는 일을 도왔고 향긋한 버터 한 덩이를 받았어요. 잭은 버터를 손으로 덥석 잡았어요. 이번에는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하지만 버터는 손에서 쉽게 녹아버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 버터는 손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잭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끈미끈 녹아내린 버터를 보고 엄마는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이 녀석아, 버터는 그릇에 담아왔어야지. 잭은 손가락을 핥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그릇에 담아올게요. 다음 날 잭은 다시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가축을 돌보고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어요. 잭은 농부에게 그릇을 빌려 억지로 고양이를 담았어요. 고양이는 좁은 그릇에 담겨 답답해했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잭의 얼굴에는 고양이가 핥힌 자국이 울긋불긋 남아있었어요. 엄마는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어요. 아휴, 이 녀석아, 고양이는 끈에 묶어서 끌고 왔어야지. 잭은 쓰라린 상처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끈에 묶어서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잭은 푸줏간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고기를 잘랐고 먹음직한 양고기를 받았어요. 잭은 미리 준비해간 끈으로 양고기를 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양고기는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더러운 흙길에 질질 끌려온 양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고기는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잭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어깨에 메고 올게요. 다음날 잭은 또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고 귀여운 새끼 당나귀를 받았어요. 잭은 끙끙대며 새끼 당나귀를 어깨에 맸어요. 아무리 새끼 당나귀라고 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잭은 새끼 당나귀를 메고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잭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사는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답니다. 웃기 전에는 듣거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왕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내 딸을 웃긴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지. 공주는 마침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잭이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틀비틀 걸어왔어요. 공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 사람 좀 보세요! 놀랍게도 공주는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잭과 공주를 결혼시켰죠. 조금 어리석기는 했지만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마음씨도 착했던 잭은 아름다운 아내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초승달 호수. 아주 멀고 먼 옛날 중국 둔황의 넓고 넓은 고비 사막에서는
물과 풀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사막뿐이었답니다. 물이라곤 야트막한 바위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샘물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샘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겨우겨우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들었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샘물도 바싹 말랐어요. 나무도 꽃도 바짝바짝 말라 죽고 곡식도 시들시들 타들어갔어요. 목말라.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어 쩔쩔맸죠. 너울너울 하늘을 날아다니던 흰구름 선녀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흰구름 선녀는 당장이라도 비를 내려주고 싶었지만 천둥의 신 허락 없이는 비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를 어쩌나. 가엾어라. 흰구름 선녀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런데 흰구름 선녀의 구슬 같은 눈물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도루루 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더니 샘물은 넘치고 흘러 맑은 시냇물이 되었어요.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고마우신 흰구름 선녀님을 위해 절을 짓자. 사람들은 뚝딱뚝딱 아주 큰 절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절을 다 짓자 반짝반짝 빛나는 불상을 만들어 모시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흰구름 선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얀 지구. 그 모습을 본 모래의 신이 펄펄 뛰며 화를 냈어요. 해마다 모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 해에는 흰구름 선녀를 모시느라 모래의 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감히 내 땅에서 조화를 부리다니! 모래의 신은 흰구름 선녀가 괘씸하기만 했어요. 모래야, 산처럼 쌓여라! 모래의 신은 시냇물 위에 모래 한 줌을 뿌리며 주문을 걸었어요. 모래는 자꾸 쌓여갔어요. 마침내 시냇물을 가득 메우고 높고 높은 모래산을 만들었어요. 이제 시냇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땅이 또다시 쩍쩍 갈라지고 나무며 꽃이며 곡식도 다 말라 죽었어요. 아이고, 이제 또 어떻게 사나? 사람들은 다시 슬피 울었어요. 어쩌면 좋아. 흰구름 선녀는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흰구름 선녀는 모래의 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흰구름 선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지! 달의 여신을 찾아가 보자. 흰구름 선녀는 불이 나게 달의 여신을 찾아갔어요. 언니! 모래의 신이 심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흰구름 선녀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둘은 언니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아휴, 저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언니, 제발 달 좀 빌려주세요. 그 달로 모래의 신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혼내주겠어요. 너를 도와주고 싶다만
아직 차오른 지 닷새밖에 안 된 초승달인데 어쩌지? 그래도 괜찮아요. 흰구름 선녀는 초승달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달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흰구름 선녀는 절 마당에다 초승달을 조심조심 내려놓고 수정처럼 맑은 눈을 몇 번 깜빡거렸어요. 그러자 초승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맑고 맑은 샘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괘씸한 직업! 모래의 신은 부들부들 떨며 또다시 주문을 걸었어요. 모래야, 모래야, 산처럼 쌓여라! 그때 달의 여신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켜서 모래를 자꾸자꾸 산꼭대기로 내몰았어요. 모래의 신이 아무리 주문을 걸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모래산은 점점 높아만 갔어요. 그 뒤부터 사람들은 높고 높은 모래산을 명사산이라고 불렀어요. 초승달 모양의 샘물은 초승달 호수라고 불렀고요. 초승달 호수는 언제나 맑고 푸른 물로 찰랑찰랑 넘쳤어요. 아무리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도 메워지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둔황을 찾았어요. 높고 높은 명사산과 아름다운 초승달 호수를 보려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신비한 소리를 내며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래가 신기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답니다.